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시장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 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수익이 최고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절반 넘게 사라졌습니다. 원금이 깎인 건 아닌데 테슬라와 아이온큐의 계속되는 하락, 그리고 힘든 시간을 버텨냈는데 속쓰리 메인 계좌에서 다시 마이너스를 찍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큰 종목의 비중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역사적으로 2월은 항상 장이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제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3년 동안 2월에 계좌 상황이 어땠나 하고 찾아봤는데, 2022년을 빼면 23년하고 24년은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작년에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수익이 붙기 시작하면서 7월에 수익이 8천만 원 이상은 찍힌 걸 보고, 이래서 장기 투자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8월 초에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 걸 봤을 때 정말 엄청난 현타가 왔었습니다. 여지껏 투자하면서 가장 흔들렸던 순간인데, 이후 연말까지 다시 드라마틱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 제 입장에서의 결론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맞추고 지금도 맞췄다면 너무 좋았을 테지만 불가능이고, 누군가는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불가능의 영역이고, 만약에 연초에 주식을 싹 팔아서 수익 실현을 했어도 다시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으면 주가도 떨어지고 5천만 원에 가까운 양도세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모두 이런 상황이 됐으니 하는 이야기일 뿐이고, 시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장은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10%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냥 제가 큰 수익에 대한 욕심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기대하면서 변동성을 감당하기로 한 선택에 대한 대가이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궁금하지만 그냥 최대한 뉴스를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의 3대 지수는 다우는 상승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이 계속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냥 제 계좌 상황이 안 좋아졌을 뿐 공포가 왔다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 주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 반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엔비디아 실적 엄청 잘 나왔는데도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빅테크들 모두 하락하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13% 하락했습니다. 금요일에 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감했는데 다음 주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고, 이거는 2월을 전체로 본 모습인데 아마 저와 같은 성향의 투자자들은 거의 다르지 않은 상황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관적인 한 주간의 시황을 이야기하고요.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면 정리해줘 한마디에 척척 피규어 AI 하면서 영상이 나왔는데, 이걸 보니까 협동해서 냉장고에 물건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 얘네들도 계란을 잡을 수 있을까, 안 깨지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정도의 일은 옵티머스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기사로는 데이터 센터 수주전 오라클에 졌다, 코너 몰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하락의 원인 같아서 그냥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연속 마이너스 매출 스타벅스에 대한 기사인데, 이게 과연 매수의 기회일지 아니면 저물어가는 과정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이 아이온큐랑 같이 일을 하게 됐다라는 내용인데, 아이온큐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하고 CEO도 바뀌고 하면서 여러 부침이 있는데, SK텔레콤과의 협력 소식이 우리나라 언론 기사로 나와서 스크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믿고 10억 달러 베팅했는데 어쩌나 라는 기사인데, 투슬라 사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인데, 기다리던 뉴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눈물이 난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정도 소식을 스크랩했고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을 보면은 제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시장이 좋지 않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계좌 수익률이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을 했고, 이더리움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저의 메인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다우지수 상승 덕분에 SCHD만 홀로 오르면서 계좌를 지탱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하락을 맞은 상황이에요. 특히 속슬이 다시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는데, 언젠가 레버리지 종목들을 매도하고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온다면 속슬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온큐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CEO 교체 소식과 유상증자 이야기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유상증자는 ID 컨티뉴라는 기업 인수 때문인 것 같고, 매출이 늘고 적자도 늘고, 근데 이제 R&D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아이온큐는 무조건 올해 64AQ를 제대로 보여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는 마지막에 할게요. 주가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이번 달에도 역시 주식을 매수했는데, 언제나 1순위는 SCHD, 그리고 조금 남은 돈으로 아버리얼티 트러스트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그것도 조금 매수를 했고요. 속슬이 하락해서 다시 하락해서 극복하는 계좌에서 매수를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속슬에 물려도 손절하지 않고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손절은 없고요. 평단 낮추면서 꼭 수익 보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슬라의 수익률도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600% 근처까지 올라가던 수익률이 이렇게 다시 쪼그라든 상황이고, 이런 현탈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계좌에서 올해부터 수익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지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삼슬라의 주가가 최근 고점에서 마이너스 90%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제 저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월 제가 삼슬라를 처음 샀을 때 주가가 21달러였습니다. 21달러였는데 그게 7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고, 그래서 평단을 12달러대로 낮춰놨었는데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 정말 액면 병합 전처럼 1달러 이하로 내려갈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조금씩 모아 놓는다면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과연 삼슬라도 3원큐처럼 하루 만에 증발할 것이냐 인데,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고, 어쨌든 테슬라 자체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배, 3배의 변동성은 역시 필연인데, 이런 상황을 몇 번 맞이하다 보니까 저도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따로 수익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저는 본주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은 이제 연금저축계좌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샷을 찍고 보니까 배열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수익률이 지난주보다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이거는 주가 때문이 아니고 이번 주에 유튜브 수익이 들어와서 이렇게 골고루 매수를 했습니다. 크게 고민할 것 없이 무지성으로 모아도 되는 종목들인데, 얼마 전에 미래에셋의 뻘짓 때문에 이 타이거를 정리하고 코덱스로 갈아탈까 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 없어요. 그냥 무지성으로 사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테슬라를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 만든 계좌에서 테슬라를 따로 매수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테슬라 자체도 좋지만 이제 제가 원금이 많지 않아서 이 돈이 몇 배가 돼도 큰 돈이 안 되니까 레버리지 투자도 하고 있는데, 2배도 사고 3배도 사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저는 테슬라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테슬라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믿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이 장면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쫄리면 돼지시던지
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아무리 테슬라가 좋아도 많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해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보시는 게 아버지 계좌인데, 처음에 이게 30% 가까이 수익이 붙었다가 지금 마이너스 20% 넘게 떨어진 상황이 됐는데, 어제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2년 후에 필요하실 일이 있는데 잘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 후에 필요한 돈을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하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몇 년 후에 필요한 돈을 변동성이 큰 종목에 투자하는 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버지 돈은 제가 알아서 감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저의 의견인데, 어떤 주식이든 내가 큰 수익을 욕심낸다면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를 관두지 않는 이상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좌가 쪼그라드는 일이 유쾌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이겨내고 뭐고 자시고 할 상황도 아닌 게, 수익이 줄어든 거지 원금이 쪼그라든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시장 수익률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계좌 수익률이 3년 했으니까 40% 이상 정도 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생각만 하면서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때문에 힘드시면 요 지혜탐험가님과의 인터뷰를 좀 봐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